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경제학 교수가 바라본 유치원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혹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이라든가 레리 페이지, 또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즐기는 그 습관, 그것을 유치원 때 익히게 됐는데, 그런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했더니 그게 그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고 이렇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치원은 어떤가 하고 제가 살펴봤었죠.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완전히 거꾸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뭔가를 탐구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점점 더 퇴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 통제를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첫 시간에 뭐 해라,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주입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유치원에서 교육받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실업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상보육을 하면 그건 뭐 할 수 없지. 나라에서 교육비를 대주는 건데 그러면 교육 내용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잖아. 모두 다 똑같이 배워야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교육 예산은 국가가 제공을 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국가 방식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교육 예산은 국가가 되더라도, 그래서 돈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교육 내용은 유치원들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는 스웨덴의 사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웨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모범적인 복지국가죠. 아,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을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교육이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학부모들이 돈을 안 대요. 자, 그러면 모두 다 획일적 교육을 받을까요? 스웨덴에서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 교육 내용은 각자 유치원에서 알아서 결정해요. 각자 유치원에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나는 이거 배우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우처 방식이에요. 즉, 교육 예산이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학생 수 n분의 1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 n분의 1로 나눠진 그 금액을 아이에게 또는 그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학부모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봐서, 아, 내 아이는 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유치원을 선택하면 그 바우처를 갖다가 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 행복카드라고 하는 것을 받고 계시죠? 네, 그 아이 행복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국공립도 바우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공립은 어때요? 국공립은 나라에서 예산을 직접 받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만 바우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스웨덴은 어떠냐면 모든 유치원이 다 바우처를 받아야 해요. 국공립 유치원도 바우처를 받아서 예산을 꾸려가게 돼 있어요.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자율권이 있어요. 모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유치원이 자율권이 있어야
바우처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각자 자율권이 있어야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야 선택도 의미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으면 거기서 뭘 선택해요? 모두가 다 똑같으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에서 어디가 가깝지? 뭐 이거밖에는 선택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모두 다에게 자율권이 허용이 돼야 하고,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그 바우처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바우처를 받지 못하면, 즉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바우처 시스템인 것이죠. 스웨덴은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어떨까요? 와, 이거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괴로운 제도죠. 특히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괴로운 제도죠.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도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한 거예요. 1992년에. 근데 해봤더니 학부모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제 좌파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했던 거죠. 바우처 제도를. 야, 이거 아니야.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그대로 할 거야. 학부모 선택권 이런 건 신자유주의야. 우리 이거 안 해. 하고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돌렸어요. 왜? 학부모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야, 니네들이 무슨 권리를 그걸 돌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한다는데,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너희들의 그 말에 따라서 내가 획일적인 그런 국가 방식 교육을 해야 되냐고. 난 안 되겠어. 선택 방식이 좋아. 그래가지고 정권이 다시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25년간이나. 예. 근데 이거는 스웨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덜란드, 덴마크 다 아주 모범적인 복지국가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다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나라가 돈을 댄다, 나라가 교육 예산을 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제하는 빌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아이들에게 나쁘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나쁘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유치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히 지금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것이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복지국가와 이 선택 방식, 이것이 결합이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아이 행복카드 제도, 이거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들여온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취지는 바로 스웨덴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걸 완전히 하나만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 따져봅시다. 하나씩. 국공립 유치원, 여기는 바우처 안 받아요. 여기는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받습니다. 학부모의 선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이에요. 이거는 바우처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우처 제도는 국공립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바우처 제도이거든요. 둘째, 그러면 사립 유치원은 어떤가? 사립 유치원 형식적으로는 바우처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행복카드를 가지고 뭐 선택하는 그 유치원에 가서 내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점점 의미가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유치원들이 다양해야 됩니다. 100개의 유치원이 있다면 그 100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모든 유치원이 다 똑같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들도. 왜? 국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 해, 똑같이 해, 안 하면 너희들 혼나? 평가 항목이 300가지나 돼요.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내 아이 유치원을
고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그렇게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어디가 더 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국공립이 제일 싸죠. 거의 공짜니까 한 달에 10,000원 내고 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국공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시설이 좋지? 뭐 이건 이런 거죠. 어디가 내 집에서 가깝지? 이런 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에요. 내 아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익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거는 빠졌어요. 그 부분은 교육 내용은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결정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방식대로 안 해? 그러면 돈 안 줘? 이거는 뭐 형식은 바우처 제도로 해놨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의 바우처 제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귀찮기만 한 그런 제도가 된 거예요. 왜 귀찮다고 하냐면요. 굳이 그걸 뭐 아이 행복카드를 갖고 들고 돌아다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직접 주면 되지. 지금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국화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국화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15년 후에 그 어른이 됐을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 아이들은 실업자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 그 AI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 로봇의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교육 방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바우처 제도가 아이 행복카드 제도가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한 5년 지났죠? 더 굳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돈은 국가가 된다. 하지만 교육 내용은 유치원과 여러분들,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간다.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은 내가 만들어.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교육 제도가 되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거, 국공립 유치원이에요. 국공립 유치원도 스웨덴의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바우처만 가지고 운영되어야 해요. 국가에서 직접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유치원의,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님들과 또 그 교사들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처럼 똑같이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다. 제대로 된 인재가 되어서 사회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교육청에도 교육부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글들을 남기셔야 되고요. 또 전화도 하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이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좋은 습관이 길러져야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치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치원에 간 김 교수 제2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